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5년 반 동안 무려 12,500여 건의 의료사고를 조정하거나 중재했다고 합니다. 자, 의료라는 분야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김민경 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의 현명한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의료사고 하면은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가 생겼을 경우에만 좀 떠올렸는데 최근에는 이 의료사고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해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의료사고의 본질적인 의미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의료진의 과실을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료행위의 내재적인 위험성과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결과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의료사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용 목적의 시술이다 보니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런 뷰티샵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분쟁도 왠지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저희가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화상입니다. 고주파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강도 설정을 잘못하는 경우나 왁스가 너무 뜨거워서 얼굴을 비롯한 피부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네일아트나 속눈썹 연장 등의 시술에서는 주로 세균 감염이나 염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 시술자의 관리나 교육이 그렇게 철저하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시술하는 부위가 아무래도 얼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 환자에게 치명적이어서 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사고가 그렇겠지만 의료사고의 경우에 특히 이 환자가 신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내가 당했다.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의료소송에서는 다른 소송과 똑같이 원고로서 환자가 과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진단서, CCTV 영상, 그리고 진료 기록 확보 등을 통해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료 기록부 확보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 보전 차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간혹 병원 측에서 이 발급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본을 요청하는 권리는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이 발급을 거부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의료사고는 이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승소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통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의료소송은 좀 다른 소송과 달리 흑백 논리로 승패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원은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성과 또 환자의 체질적 소인들을 같이 고려해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좀 드문데요. 교통사고에서 100대 0이라는 사례가 드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판례에서는 주로 의료진에게 70%나 80%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의 책임이 이렇게 일부 감경된다 하더라도 환자로서는 받은 손해에 대해서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승소하기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의료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과실 여부나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해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특히 다른 분쟁보다도 더욱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진료 기록을 잘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혼자 전문 의학 용어와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의학적 과실을 법적 과실로 이어지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입증하는 것 역시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의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임상 현장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표준 치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아무래도 현장 감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 아니 변호사님께서 전에 업으로 의료진으로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다면 왠지 변호사님 통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며 의료소송 시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의료사고 소송 시에 배상 청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시술비 그리고 기존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해서 내가 얻지 못한 소득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향후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보시면 엉덩이에 필러를 주입하는 사건이었었는데요. 얼굴용 필러를 ong덩이에 주입하다 보니 이 환자는 엄청난 염증과 조직 괴사로 예. 2년간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부작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필러, 시술비 반환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발생한 치료비 그리고 향후 발생할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여서 8천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이나 수술 전에 충분하게 상담을 하시고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에스테틱 시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도하게 할인을 한다거나 이제 광고에 현혹되셔서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시기 마련인데요. 과연 그 시술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 과정이라든지 상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럴 때 발생한 기록들이 추후 분쟁 또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의료 분쟁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김민경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